살다 보면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쉽게 마음을 열었던 걸까? 처음에는 믿음이 가고 따뜻한 사람 같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다르게 느껴지고 결국 관계는 상처만 남긴 채 멀어졌던 경험, 여러분도 있으셨나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참 미묘합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나도 모르게 기대하게 되고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실망은 배가 되죠. 그렇다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자니 외롭고 마음 둘 곳이 없는 것 같아 공허해집니다. 이런 인간관계의 복잡함을 예리하게 통찰했던 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그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의 관계에 비유했죠. 서로 체온을 나누기 위해 다가가지만 가까워질수록 서로의 가시에 찔릴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가까워질수록 상처받을 가능성이 커진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누구를 믿고 어디까지 마음을 열고 또 어떤 선에서 멈춰야 덜 아플 수 있을까요? 오늘은 쇼펜하우어가 남긴 인간관계에 대한 3가지 통찰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사람을 대하고 어떤 방식으로 나를 지켜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지금보다 조금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사람을 마주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걸어가실 수 있도록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조언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관계가 지속된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통념에 찬물을 끼얹듯 경고합니다. 사람을 쉽게 믿지 마라. 기대는 실망을 부르고 실망은 관계를 무너뜨린다. 처음엔 이 말이 다소 냉소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보면 실감하게 됩니다. 진심을 다했던 사람이 예상 밖의 모습으로 돌아설 때 우리는 뒤늦게 깨닫죠. 아, 내가 너무 순진했구나. 믿을 준비는 돼 있었지만 검증은 하지 못했구나. 신뢰란 생각보다 무거운 것입니다. 말 몇 마디, 겉으로 드러나는 친절로는 그 사람의 본심을 알 수 없습니다. 행동을 지켜보고 시간이 쌓이면서 조금씩 다가가야 하는 법이죠. 예를 들어 함께 일하던 동료가 있습니다. 늘 유쾌하게 웃고 힘든 순간엔 먼저 다가와 위로해주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그 사람이 내 실수를 확대해 보고했고 그로 인해 나는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럴 사람이 아닌데 라는 말이 입에서 맴돌았지만 사실 나는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해야 한다. 누군가를 알아가는 과정 없이 먼저 마음을 여는 것은 스스로를 위험에 내맡기는 일입니다. 또한 그는 인간의 본성을 이기적이라고 봤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관계의 균형은 깨질 수 있다는 점,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경계하며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신뢰는 신중히 이 원칙만은 기억해야 합니다. 관계는 단순한 감정의 교류가 아니라 책임과 검증이 필요한 삶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민감한 주제, 바로 돈입니다. 누군가가 정말 절실한 얼굴로 다가와 부탁합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줘. 내가 죽어도 꼭 갚을게. 우리는 사람을 믿고 관계를 믿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손을 내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게 분위기가 바뀝니다. 갚기로 한 날이 다가와도 연락이 없고 겨우 연락이 닿아도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이번 달엔 좀 어려워. 다음 달엔 꼭 줄게. 아니, 돈 좀 빌려준 걸로 너무 심각하게 굴지 마. 내가 안 갚겠다는 것도 아니잖아. 처음엔 고마워하며 두 손을 모으던 사람이 언젠가부터 마치 내가 부담스러운 존재인 것처럼 돌변합니다. 그때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그 사람을 믿은 내가 바보였던 걸까? 아니면 사람이란 원래 이런 걸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절반은 돌아오지 않을 각오를 해라. 돈이 오가면 사람 사이의 신뢰는 금방 흔들릴 수 있고 심지어 관계 전체가 무너지는 지점이 되기도 합니다. 더 안타까운 건 돈보다 관계가 먼저 망가진다는 겁니다. 친구였던 사람이 연락을 피하고 마주치면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돌리는 모습, 마치 내가 무언가 잘못이라도 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
참 서글프죠. 이쯤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믿은 이유는 무엇이었나? 말, 태도, 오래된 인연, 그 중에 단 하나라도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나요? 신뢰는 감정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일관성, 그리고 행동의 반복 속에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관계를 오래 지키고 싶다면 신뢰를 아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당한 거리, 그리고 단단한 경계선, 이 두 가지가 없다면 우리는 또다시 같은 상처를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마주칩니다. 논리도 통하지 않고 감정만 앞세우는 사람,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려 하지 않고 결국엔 대화가 아니라 싸움으로 흐게 만드는 사람 말이죠.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황을 가리켜 진흙탕에서 돼지와 싸우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돼지는 즐기지만 당신은 온몸이 더러워질 뿐이다. 전곡을 찌르는 비유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에 동의하면서도 막상 현실에서는 참기 어렵다고 합니다. 내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참고 넘어가야 하지? 저렇게 무례한데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내가 당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들과 싸워서 얻는 건 아무것도 없고 잃는 건 생각보다 많습니다. 기분, 시간, 에너지, 그리고 관계. 무례한 사람은 대화의 목적이 다릅니다. 그들은 이해가 아니라 지배를 원합니다. 논리로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상대를 무너뜨리려 하죠. 그리고 그런 싸움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애초에 싸움을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명절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처음엔 웃으며 덕담을 나누다가 누군가 정치 얘기를 꺼냅니다. 요즘 뉴스 보면 정말 답답하지 않니? 한두 마디 오가다 보면 어느새 분위기는 팽팽해지고 조금만 말이 어긋나면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잘못 말했나?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순간적으로 억울하고 화가 나지만 그럴수록 침착해야 합니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이 한마디가 싸움을 끝내는 열쇠가 됩니다. 논쟁을 회피한다고 해서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지키고 품격을 유지하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말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냄으로써 이기는 것.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두 번째 인간관계의 지혜입니다. 세상에는 이기기 위해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를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말끝을 잡고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논리를 찾지 않습니다. 대신 감정을 자극합니다. 너 그 말 진심이야? 너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참, 너도 별로네. 실망이야. 이런 말은 이성을 무너뜨리고 순간적으로 감정의 불꽃을 피우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수합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 더 큰 목소리로 반박하고 자신의 입장을 증명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논쟁하는 순간 그와 같은 수준으로 떨어진다. 그 말은 결국 설득할 수 없는 사람과의 싸움은 진실의 싸움이 아니라 수준의 소모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처음부터 이기려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흔들어 무너뜨리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나더라도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 넘겨야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당신 생각은 그렇군요.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싸움은 힘을 잃습니다. 둘째, 내 감정의 주도권을 내가 쥐는 것입니다. 상대는 당신이 흔들릴수록 강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당신이 침착할수록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기대한 반응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논쟁이 아니라 관계 자체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나를 흔들려는 사람, 감정적으로 공격하며 내 가치를 깎아내리는 사람, 그들은 과연 내 삶에 꼭 필요한 존재일까요? 싸움을 피하는 것은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진흙탕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야말로 더러운 옷을 입지 않고 나를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자주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걱정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 내가 입은 옷, 내가 선택한 길이 누군가의 평가 대상이 될까봐 주춤하죠. 그리고 어느새 내 삶은 내가 아닌 타인의 기준에 의해 방향을 잃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문제에 대해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 속에 살지만 그 시선이 우리 삶을 대신 책임지지는 않는다.
너무도 명확한 진실입니다. 내가 어떤 길을 택하든 결국 그 선택의 결과를 감당하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도 자주 타인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비난에 민감하고 칭찬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선택하게 되고 진짜 내 모습보다는 보여주기 위한 이미지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놀라운 건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에게 큰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새 차를 샀다고, 명품 가방을 들었다고 처음엔 놀라워하겠지만 며칠 지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관심을 걷어갑니다. 그 짧은 관심, 그 지나가는 시선 때문에 내가 오랜 시간 고민하고 준비한 삶을 포기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타인의 눈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그 틀 안에서 정해진 답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좋은 직장, 안정된 결혼, 남들이 부러워할 집, 그 모든 게 정말 내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비교와 평가 속에서 그게 정답이라 여긴 삶이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자기 인생을 살 수 없다. 조금 늦더라도, 조금 다르더라도 내가 납득하고 내가 원하는 길이라면 그 길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내 속도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마주합니다. 그중 어떤 사람은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고 어떤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지나가고 또 어떤 사람은 상처를 남긴 채 멀어져 갑니다. 인간관계란 언제나 예측할 수 없습니다. 믿었다가 배신당하기도 하고 말 몇 마디에 상처받기도 하며 남들의 시선에 눌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놓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지만 사람을 대하는 내 태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믿기보단 신중하게 지켜보는 태도를, 불필요한 논쟁에는 휘말리지 않고 조용히 물러나는 용기를, 그리고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결심을, 이 세 가지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 감정을 지킬 수 있으며 남들이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용히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관계가 있지만 그 안에서 나를 지키는 법을 아는 사람만이 진짜 의미 있는 관계를 오래 이어갈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을 보며 과거의 상처가 떠오르셨나요? 혹은 지금 누군가의 말에 너무 흔들리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 감정에 귀 기울이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다시 주면 됩니다. 조금씩,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주변에 꼭 들려주고 싶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채널의 성장을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도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음으로 쉬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